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통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진료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무고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20 questions. 우리가 스무고개를 할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문하는 법을 모를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귀가 긴가요? 덩치가 큰가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진료를 할 때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최근에 어떤 질환에 대해서 배우면 환자가 오면 그것부터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스무고개를 할 때 이렇게 토끼나 코끼리를 상정하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무고개를 하듯이 환자 볼 때도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이 요통이 이 시스테믹하거나 비세럴한 데서 오는지 아니면 미케니컬한 데서 오는지 그게 가장 큰 두 개의 캐러고리죠. 주로 이제 전신질환이나 이렇게 장측의 통증에 있는 것들은 레드 플래그에 해당하고요. 이게 미케니컬한 문제라면 신경학적 요인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여기 두 개를 갈라보는 게 생물이라면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하는 다음 질문일 겁니다. 이게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이게 생물이라면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견 질환들로 좁혀 나가게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푸바 기억하시죠? 이 푸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첫 번째를 걸러내기 위한, 룰아웃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전신의 발열, 소변 이상, 소화기 증상, 힘이 빠지는 증상, 가만히 있어도 아픈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거를 의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는 모든 질환이 possible한 cause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통의 원인이죠. 여기 보면 암도 있고요. pelvic organ의 문제도 있고요. 췌장염도 있고요. 싱글스도 있고요. 정말 많은 질환들이 요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변비도 있고요. 제가 직접 봤던 환자들 중에. 근데 이 미케니컬한 요통이 많은 것 중에 97%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료하는데 편하죠. 우리가 3%를 걸러내려고 이렇게 푸바 같은 걸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3%를 먼저 걸러내고 롤아웃 한 다음에 97%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가 요통 환자가 미케니컬한 페인이니까 사실 이런 걸 몰라도 진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난 평생 그 요통 환자 봤어도 그런 위험한 질환 없었다. 이건 원장님께서 진료를 잘해서가 아니라 확률상으로 떨어집니다. 이 다른 커즈로 요통이 생길 확률이. 또 중요한 게 이 97%의 확률 중에 이 신경학적 통증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9%가 빠지니까 진짜 대부분의 환자는 99% 정도가 이제 근육이나 이렇게 우리가 메케니컬한 데서 오는 통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통 환자 보는 게 사실 진단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근육통이에요. 우리가 디스크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든 진료의 흐름입니다. 먼저 환자가 오죠. 백펜 환자가 오면 처음에 이렇게 시스테믹하고 비세랄한 사인들을 감별해냅니다. 푸바 설명드렸던 거예요. 열이 난다든지 염증의 사인이 있다든지 그럼 리퍼를 하든지 업저베이션 하든지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뉴로패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학적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SLR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슬럼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통증의 양상도 잘 물어보셔야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기서 크게 예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 여기 노우고 이쪽으로 오면 예스입니다. 뉴로패틱 페인이 있으면 이쪽으로, 뉴로패틱 페인이 없으면 이쪽으로. 뉴로패틱 페인이 없으면 이제 조인트나 머슬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서 제일 먼저 가려야 할 또 레드 플래그가 컴프레션 프랙처입니다. 나이, 그 다음에 proceeding trauma, 먼저 다치거나 넘어진 게 있는지. 근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오스테오포로시스에 과거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령자가 갑작스러운 요통이 찾아왔으면 꼭 이 컴프레션 프랙처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observation 하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프랙처를 의심할 수 있고요. 이게 노다, dotted line으로 가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허리가 뼈었다라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1, 2주의 치료 계획을 잡으면 되죠. 자, 여기 치료 계획들을 써놨는데 치료 계획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그 환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늘 좋은 의사는 택시 운전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길을 안내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치료 계획들은
이제 다 낫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어림잡아서 놨어요. 그러니까 요통에 껴서 하루 한두 번이면 침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1, 2주는 치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2주 정도 치료했는데도 그 통증이 계속되면 또 다시 프랙처를 의심해 봐야죠. 이쪽으로 다시 와봐야죠. 다시 어세스하고 그냥 필요하면 리퍼하고 이게 하나의 흐름이고요. 이제 온세 자체가 좀 길다. 그러면 이제 크로닉으로 나가봐야겠죠. 근데 크로닉인데 이러한 통증이 계속 재발하는 패턴이 잦다. 그러면 이제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이나 이런 거 좀 의심해 봐야 되죠. 근육통이 좀 자주 일어난다. 이게 세컨더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더라잉한 커즈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인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보고 치료하고 다시 또 사정해 봐야겠죠. 근데 DJD가 정말 제일 많습니다. 스폰딜로시스, 그러니까 척추증이죠. 척추증 환자가 정말 많고 통증 양상도 비특이적이고 이렇게 근육 통증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신경학적 통증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폰딜로시스가 연세가 많다든지 또 이렇게 아침에 뻣뻣하다든지 하면 이거 의심할 수 있고요. 이런 거에는 뭐 치료가 한정이 없죠. 이렇게 왁스 앤 웨인 하니까 거기 맞춰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더 진행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 치료법이죠. 보통 스트레인으로 왔다. 이게 뼈서 왔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든지 잘 안 나면 이렇게 만성적인 상황들을 또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닉한 것 중에 스폰딜로라이시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봐서 좀 보게 되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젊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또 딱 봤을 때 이렇게 댄서스 백이라고 그러는데 하이퍼로도시스가 있는 경우에 스폰딜로라이시스를 의심해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모빌라이제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증 유발 동작을 안 하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코어를 단련시켜야죠. 이건 4에서 8주 정도의 치료 계획을 잡습니다. 이것도 또 완전히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도 크로닉한 게 좀 잘 안 없어진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뭐 아까 봤던 시스테믹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SI 조인트 프로블럼도 이렇게 diagnosis by exclusion, 그러니까 자기 애매모호하게 진단하는 옛날엔 또 진단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크로닉한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뉴로패티가 있다. 그 뭐 쉽게 말해 디스크가 제일 흔하겠죠. 그다음에 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피르포미스 신드롬. 뭐 이것도 요즘은 진단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둘 다 SI 조인트 문제나 피르포미스 신드롬이나 좀 막연한 실체가 좀 불명확한 질환들입니다. 우리가 뭐 그 배울 때 뭐 굉장히 아주 디사이시브한 그러니까 명확한 질환처럼 배우지만 실제 이게 미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증거가 불명확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거가 좀 저는 아주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디스크 벌지나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정도가 훨씬 더 흔하겠죠. 이제 디스크 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치료 계획을 잡고요. 척증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의 치료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커버리로 진행돼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의 흐름이고요. 뉴로패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후바의 다른 사인들이죠. 힘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감각 이상이 심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observation하든지 리퍼하든지 하는 레드 플래그 사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스무고개에 입각해서 스무고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질병들 쫓아가고 제가 하는 이 치료 계획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진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